먼저 요즘 신문지상에서 대입논술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거의 로또다. 왜냐하면 일단은 대입논술의 어떤 그런 경쟁률이 작게는 한 20대 1이나 30대 1이고 조금 많게는 50대 1, 더 심하면 100대 1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쟁률이 진짜 맞는 이야기냐? 저는 그 경쟁률이 실 경쟁률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대입 논술에서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 수능 최저를 보는 대학이 있고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보는 대학과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대학은 한 반반 정도 되는데요. 수능 최저를 보는 대학을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능 최저를 보는 대학들은 보통 합격자 비율이 그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학생들의 합격자 비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느냐 하면 한 30%에서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0% 내지 70%의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30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실 경쟁률은 일단은 한 10대 1 정도로 떨어지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대학교 입학처장들의 이야기인데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논술을 치러 오는 학생들은 논술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시험을 치러 오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학생들의 한 60% 정도가 그냥 연습도 없이 그냥 와서 시험을 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학생들은 답을 다 적지도 못하고 일단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학생들은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연습을 한 학생들이 걸리겠고요. 그럼 그 비율이 그 정도면 그럼 실제 경쟁률이 조금 전에 이제 10대 1 정도였으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5대 1이나 6대 1 정도가 되겠죠. 자, 이처럼 사실은 한 30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경쟁률 같은 경우는 한 5대 1 내지 6대 1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일 경우가 그렇고요.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실 경쟁률은 보통 한 15대 1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이 무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논술의 어떤 경쟁률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겁을 먹지 않았으면 일단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학 관계자들의 이야기인데 논술에 합격한 어떤 그런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실력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뛰어난 학생들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논술을 적은 학생들의 어떤 이게 글을 좀 잘 쓴 학생들의 비율이 보통 한 5%에서 한 10%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이제 5%, 10% 안 되는 학생들의 어떤 그런 논술의 어떤 실력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들이 조금만 더 이제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괜찮은 어떤 글이면 대부분 다 이렇게 통과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술을 이렇게 배우면서 다른 학생들보다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논술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논술에 접근할 것이 아니고 논술을 배울 때는 좀 일반 학생들보다 조금 더 이제 한 5%에서 10% 정도의 어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큼만 좀 열심히 해서 논술에 합격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세 가지 정도의 팁을 가르쳐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 있게 글을 써야 됩니다. 논술문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술 글에서 바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 있는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두루뭉술한 어떤 그런 글은 논술에 있어서 최악의 어떤 그런 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논술문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논리성을 갖춰야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각을
글을 보는 어떤 그런 시각의 폭을 조금 이렇게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대학 논술문에서는 제시문을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 개 주는데 조금 좁게 보면 그 세 가지 두세 가지 그 글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넓게 보면 그 글들이 다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논술문은 글을 볼 때 조금 큰 그림을 보듯이 조금 넓게 이렇게 생각해서 넓게 보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글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글이 아닌 글은 어떤 글이냐면 그 문장의 어떤 그런 핵심 부분을 그대로 스크랩해서 자신의 글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썩 좋은 어떤 그런 글이 아닙니다. 물론 그 내용 안에서 단어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글을 만드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문장 자체를 그대로 스크랩해 오는 것은 대학에서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논술의 합격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논술 경쟁률에 대해서 이렇게 겁을 먹지 마라. 그리고 좀 너무 또 글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쓰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잘 쓸 정도만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입 논술의 어떤 그 경쟁률이 헛수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